안녕하세요. 유통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버클린스터 황채영이라고 합니다. 먼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어떠한 경험들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전물셀러에 도전을 했고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고등학생 때 발명 활동을 했었어요. 뭔가 만들고 아이디어를 내는 것을 좋아했어서 제가 미래에는 사업가가 돼야겠다. 내 아이템으로 회사를 만들어야겠다라는 꿈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대학생이 돼서 정부 지원 사업 그리고 창업 경진대회를 나가면서 경험을 다졌고 그 다음에 과일 판매를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콘텐츠 제작을 시도하다가 지금 현재 온라인 유통 사업을 진행하면서 현재 도매구 원스톱 생존 코스라는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대학생이 돼서 각종 창업 경진대회 그리고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해 도전을 하다가 좋은 기회를 만나서 지금은 중소벤처 기업부라는 명칭이 바뀌었는데 그때는 중소기업청에 정부 지원 사업을 받아서 그때 5천만 원이라는 정부 지원금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이 아이템을 직접 만드는 과정을 거치고 사업을 완성을 시켰는데 시장화에 이렇게 그 사업화까지는 되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그 5천만 원이라는 지원금을 받아서 제가 한 20살 때, 21살 때 그거를 딱 선정이 됐는데 나는 성공을 했다, 이제 됐다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되게 짧은 생각이었다라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됐는데 보통의 정부 지원 사업은 서류 심사를 거쳐서 대면 심사를 하고 선정이 되고 그 다음에 협약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정부의 지원금을 쓸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1년 이상의 개발 기간을 거칩니다. 그리고 개발 기간을 거치고 나서 회계 감사를 받고 그 다음에 어떤 결과물이 나왔는지를 최종 결과를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각종 서류에 대한 제출이나 그런 불필요한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내가 좀 더 그 사업을 이렇게 방향성을 유동적으로 그렇게 변화를 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창업을 한 게 그러면은 우리들끼리 조금씩 직접 돈을 모아서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한번 판매를 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한 게 과일 판매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대학생이기도 하고 수업을 매일 들어야 되는 환경이기 때문에 학교를 다니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그러면은 우리 주위에 있는 타겟일 텐데 그것은 학생 그리고 교직원 그리고 교수님들이겠다. 그러면 그분들의 불편함을 해소해 주거나 그들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과일을 집까지 자취방까지 배달을 해주는 그리고 좀 더 저렴하게 배달을 해주는 정기 배달 서비스를 진행하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과일을 가지고 오는 것이었는데요. 제가 과일 판매에 대한 어떤 오프라인 판매도 처음이고 과일에 대한 아무 지식도 없었어요. 그래서 공급처를 찾았어야 되는데 그때 정말 네이버에 그냥 검색을 해서 업체들을 한 3-4군데를 제가 직접 혼자서 갔었는데 마지막에 한 사장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도매에서 떼주겠다. 그리고 무료로 너희 사무실까지 배달을 해주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공급처를 찾고 과일 배달의 서비스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던 길을 사진을 찍었는데 그리고 또 과일을 그때 얻어가지고 이렇게 남겼었는데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 상품을 공급을 했으니 어떻게 팔까에 그 다음 단계에 부딪히게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쓸 수 있는 마케팅의 도구는 무엇일까를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니까 학교 안에 커뮤니티가 활성화가 되었으니 이 커뮤니티를 통해서 홍보를 하자. 그리고 저희는 오프라인이었기 때문에 전단지가 효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교내에 그리고 화장실 이런 데에다가 저희가 과일 배달 서비스를 한다라는 홍보 문구를 부착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추가적으로 하고 옐로우 아이디, 카카오 옐로우 아이디로 정기 구매 배달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프라인 판매도 하고 정기 구매 고객들도 늘고,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대량 주문도 받으면서 잘 판매를 했었어요. 네, 그러나 이렇게 잘 되다가 어떤 아주 힘든 상황에 부딪히게 되는데 이렇게 과일이 이렇게 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되게 열악했던 게 냉장고도 없었어요. 냉장고도 없이 아이스박스로 3명이서 이렇게 아이스 그 팩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얼려서 이렇게 유지를 하면서 잘 판매를 하다가 이렇게 겨울이 되고 이렇게 빨리빨리 이 재고가 이렇게 빠져야 되는데 그게 이렇게 하나가 생기면은 그 옆에 이 과일들도 다 이렇게 번지거든요. 이렇게 반점들이 생기면서 이거를 대량으로 폐기를 하면서 이 사업을 끝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통해서 느낀 거는 재고 관리 정말 어렵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 사업에 많은 돈을 투자를 했다면 위험했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팔릴 거야. 다음 달에는 사과가 팔릴 거야. 다음 달에는 바나나가 팔릴 거야 라는 주관적인 판단으로서 사업을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리고 불안정한 사업일지라도 좀 더 안정적인 구조를 만드는 사업을 해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느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잠시 휴학을 했었을 때 또 중요한 경험을 하나를 했는데, 이때 B2C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이때 오른쪽에 보이시는 게 제가 매일매일 평일 5일 5시간 동안 했던 일인데, 이 업체는 그 재고를 가지고 직접 출고를 하는 업체였어요. 주변 기기들, 컴퓨터 부속품들을 판매를 하는 업체였는데, 주문 처리도 해야 되고, 뭐 송장 등록도 당연히 해야 되고, 상품 포장, 그리고 상품 검수, 상품 등록, 그리고 상세 페이지 제작까지. 그래서 이때는 솔루션을 쓰지 않았고, 저도 이런 솔루션이라는 것도 몰랐고, 사장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스마트 스토어를 이렇게 수동으로 어떻게 등록하는지를 알려주셔서 그거를 이렇게 하나하나씩 등록을 하는데, 하루에 한 마켓을 다 등록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사진 촬영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러한 유통사업이 1인으로서 이렇게 혼자 하기는 조금 힘들 수 있겠다라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 후에는 제가 잠시 취업을 진행을 했는데, 제가 갑자기 창업의 길을 하다가 취업을 선택을 한 거는, 제가 지금까지 창업을 꿈꾼 건 맞지만 제가 취업을 통해서 그게 또 기회가 돼서 새로운 그 길을 발견을 할 수도 있겠다. 제가 더 미래에 가서는 선택하기 어렵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취업을 잠시 시도를 했다가, 그리고 취업을 통해서 제가 목표로 한 바는 회사에 어떤 프로세스를 가지고 소통을 하면서 일 처리를 한 회사가 해나가는 거를 제가 직접 두 눈으로 보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파악하기가 너무 어려웠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반대의 취업을 해보니까 제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었던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 경험으로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서 유동적인 그런 변화가 빠르게 변화하기가 힘들다. 그리고 한끼 과일이라는 과일 판매를 통해서 재고의 위험성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아르바이트, 이런 유통사업 재고를 가지고 이렇게 판매를 할 때 혼자 하기에는 힘들 수 있겠다.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부딪혔는데, 이거를 그러면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저는 무재고 배송 대행이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딱 퇴사를 한 시점에 딱 메일 하나를 받았는데, 그게 도매국의 스터디 그룹의 홍보 메일이었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예전에 도매국이 처음 생겼을 때 그때 회원가입을 해놨었는데 그게 어떻게 되다가 메일 확인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 이거다 하고 이렇게 스터디 그룹을 들어서 빠르게 이렇게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선택의 이유는 처음에 빠르게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불안정하지만 안정한 창업으로서 이끌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일을 하는 이유 그리고 돈을 버는 이유랑 관련이 있는데 제가 자유롭게 내가 기획하고 싶은 대로 유동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을 할 수 있다. 라는 이 세 가지 이유를 통해서 무재고 배송 대행을 선택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제가 사업에 대한 결과를 지금 그래프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가 일부러 수치는 뺐는데 제가 딱 작년 그 더울 때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삐죽삐죽 이렇게 결과들이 조금 달라졌는데 확실히 제가 이렇게 어디 해외여행을 가거나 그러면은 확실히 이렇게 매출이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이 한 1년의 사이클을 거치다 보니까 아 유통사업이 이런 거구나. 그리고 앞으로 나와 맞는 유통사업은 이런 방향으로 가야겠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결과를 낼 수 있던 원동력을 항상 이거를 말씀드리는데 제가 여름쯤에 노량진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번 강연을 했었어요. 그때 왼쪽과 오른쪽의 그 차이점을 문제로 냈었는데 저는 오른쪽을 항상 이렇게 목표로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딱 봤을 때 다들 맞추셨을 거예요. 왼쪽은 결과에 대한 목표고요. 오른쪽은 과정에 대한 목표입니다. 저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항상 잠에서 깨서 잠들 때까지 항상 물론 마음속으로는 저만큼 벌고 싶다. 나도 집을 구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내가 항상 행동을 하는 거는 과정 목표에 시선을 항상 두자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목표를 항상 클리어하기 위해서 제가 2019 빅셀러 이렇게 됐는데 아직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19년 이렇게 월별로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하나씩 이렇게 줄 그어가면서 달성을 하고 항상 저는 연도별로 내년의 계획 그리고 내후년의 계획도 조금씩 항상 메모를 해 놓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내가 매일매일 할 일들을 항상 잘 해결하고 있는지를 항상 체크를 하면서 일을 하는 날은 하루도 빠짐없이 제가 이렇게 체크를 했고요. 오른쪽은 구글 캘린더를 통해서 제가 어떻게 등록을 잘 했는가를 항상 제 스스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무재고 배송 대행을 시작으로서 저는 여러 가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해외 쪽으로 이렇게 눈을 돌려서 좀 더 매입을 해외로 가지고 오자. 이런 식으로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직접 이 콘텐츠 제작을 해서 상품과 콘텐츠를 연결해서 내가 직접 이렇게 활성화를 하는 브랜딩을 하자라는 방향으로서도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경험을 통해서 제가 어떤 쪽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나를 아는 과정이었고 그리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런 유통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선택지를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는 이런 경험이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아니면 어떤 교육을 듣거나 아니면 오늘처럼 어떤 강연을 듣거나 라는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연을 여러분들의 이 소중한 경험으로 다양한 선택지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